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에게 사랑도 관심도 안정감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원하고 기다렸는지, 그들의 작은 관심 하나에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라도 그들 곁에 있으려고 했는지, 그들의 차가운 태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은 지금도 그런 관계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주고 있거나,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느냐고 묻지만, 당신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현상을 상처 기반 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 패턴을 조종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들에게서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당신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릴 것이고, 같은 패턴의 고통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주든, 얼마나 희생을 하든, 얼마나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든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정말 용기 있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끌렸던 사람들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줬을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고통을 주었을까? 내가 추구했던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어린 시절에 미완성된 드라마를 재현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였을까? 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내내 저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끌렸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느꼈고, 저를 쫓아오는 사람들은 매력 없다고 여겼습니다. 대신 저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차가운 사람들에게만 강렬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열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은 모두 저를 지치게 하고 상처받게 했습니다. 나중에 융의 이론을 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패턴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사랑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거나 예측할 수 없을 때 아이는 그것을 부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증명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융은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해서
과거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이런 상처 기반 애착이 때로는 강렬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애착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마치 중독과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안정적인 사랑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드라마와 긴장감이 있는 관계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당신의 가장 좋은 면을 끌어내줍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패턴이 특히 복잡합니다. 효도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는 문화에서 부모의 사랑 방식을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엄격함이나 감정적 거리감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며 자랍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성인기의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쟁적 문화는 사랑을 쟁취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사랑은 가치 없다고 여겨지고 어려울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상처 기반 애착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윤기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사랑 인정 안정감은 모두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관계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패턴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왔던 감정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분노, 슬픔, 두려움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감정들을 외부로 투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 아이 치유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지금의 성인인 자신이 필요한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드라마와 긴장감 대신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진정한 친밀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40분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상처 기반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가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예전 방식이 그리워질 수도 있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끝까지 해내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처 기반 애착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착 이론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착 시스템은 주로 생후 첫 2년 동안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려면 양육자가 일관되고 민감하게 아이의 필요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이가 울 때 달래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무서워할 때 안전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한 곳이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기본적 믿음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일관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거부적일 때 불완전한 애착이 형성됩니다. 융은 이런 경우 아이가 3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아이는 양육자의 거부를 경험한 후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독립적인 척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양육자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할 때 아이는 더욱 강하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합니다. 울음소리를 더 크게 내고 더 많이 매달립니다. 이런 전략이 때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이 패턴을 학습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불안해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양육자가 때로는 위로의 원천이지만 때로는 두려움의 원천일 때 아이는 극심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관계에서 극심한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윤기 주목한 것은 이런 초기 애착 패턴이 성인기의 사랑 관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애착 스타일과 맞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동시에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사랑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친밀해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일관된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립니다. 그들은 불확실성과 드라마를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가장 복잡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이런 모순적 행동은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융은 이런 패턴들이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무의식적 동기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의 관계를 통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상처만 더 깊어지고 같은 패턴이 반복될 뿐입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현대 사회의 여러 요인들이 이런 상처 기반 애착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비교와 승인 추구를 부추기고 개인주의 문화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하면서 애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됩니다. 전통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현대에는 개인의 성취와 독립성이 강조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은 관계에서 더 큰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이전 세대의 관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결혼과 사랑 방식이 현재와 맞지 않지만 새로운 모델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애착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관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애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끌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이 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만 끌렸거나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만 좋아했거나 항상 자신이 더 많이 주는 관계만 맺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끌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 자녀를 키웠을 뿐이고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또한 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 부모들은 감정 표현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랑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조건부 사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받고 말을 잘 들을 때만 인정받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사랑받는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융은 이런 패턴을 인식한 후에는 반드시 그림자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 작업이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왔던 감정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상처 기반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린 시절에 부정적 감정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 버림받은 슬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는 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서 계속 작동하면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감정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나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감정들을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을 혼자 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감정들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나고 슬프고 두려운 자신도 완전한 인간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과 함께 중요한 것은 내면의 치유입니다.
내면 아이란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자아로 여전히 그때의 욕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치유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연인도 친구도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성인인 자신만이 그 내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의 핵심은 자기 재양육입니다. 부모가 주지 못했던 무조건적 사랑을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듣고 싶었던 말들을 지금의 자신이 내면 아이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안전해.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통해 이런 사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기 사랑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빈 컵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충분히 발달하면 관계에서의 패턴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갈구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끌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드라마와 긴장감 대신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 기반 애착은 실제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중독과 비슷한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관계는 간헐적 강화를 통해 강력한 의존성을 만듭니다. 가끔씩 주어지는 관심이나 애정이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회복 과정에서는 금단 증상과 비슷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우울감 등이 몰려올 수 있고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건강한 관계 모델을 학습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때로는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은 또한 이 과정에서 꿈과 무의식에 신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의식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꿈이나 직감을 통해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성적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지 등을 기록해 보세요.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관계에 익숙해져서 평화로운 관계를 지루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평화로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도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합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관심사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완전한 개체가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안전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 속에서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흥미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안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다른 창조적인 일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상처 기반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외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사랑을 발달시키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참고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의 내면 지혜에 따라 내립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가진 사랑을 자유롭게 나누게 됩니다. 이때의 사랑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상처 기반 애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깊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단지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한 연민을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상처를 단순히 견디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치유하는 적극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고통스러운 관계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지를 가르쳐 주었고 당신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융의 지혜에 따르면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진정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사랑 관계인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